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이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의 손에서 16세기 사무라이 서사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영화 란인데요. 이건 단순한 각색을 넘어서 서양의 고전 비극이 동양의 인과응보 사상과 만나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창조되었는지 그 놀라운 변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흥미롭죠? 수많은 감독들이 셰익스피어에 도전했지만 이상하게 이 리어왕만큼은 다들 좀 꺼려하는, 뭐랄까, 문제아 같은 작품이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쿠로사와는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셰익스피어의 문제아입니다. 대체 리어 왕이 어떤 점이 그렇게 수많은 거장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는지 그 근본적인 어려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말이 필요 없죠.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똑같은 4대 비극인데 햄릿은 60편이 넘게 영화로 만들어진 반면에 리어 왕은 고작 15편 남짓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감독들이 리어 왕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감이 딱 오시죠? 그 이유가 좀 복합적이에요. 우선 스케일이 너무 방대하고요. 그리고 리어왕 가문이랑 글로스터 가문, 이 두 가족의 이야기가 막 얽혀있는 이중 플롯 구조는 영화 한 편에 담아내기엔 너무 벅찼던 거죠.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황야처럼 추상적인 심리적 공간을 영상으로 표현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늙은 왕의 어리석음, 이라는 주제가 자칫 잘못 다루면 현대 관객들한테는 그냥 낡고 진부한 이야기처럼 보일 위험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가 이 골칫덩이를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원작의 뼈대는 그대로 두면서 이야기의 토대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지었습니다. 이 표가 그 핵심적인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배경을 고대 브리튼에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일상이었던 16세기 일본 전국시대로 옮겨왔고요. 복잡했던 이중 플롯은 과감하게 버리고 주인공 이치몬지 가문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단일 플롯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거 바로 후계자를 새 딸에서 새 아들로 바꾼 겁니다. 아니, 왜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을까요? 이건 그냥 성별만 바꾼 게 아니에요. 가문의 대를 잇고 영토 전쟁을 벌이는 게 전부였던 일본 사무라이 사회에서 아들들의 대립은 곧 군대의 충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정 하나만으로 가족 간의 말다툼이 아니라 진짜 군대가 맞붙는 거대한 전쟁 서사시로 비극의 스케일이 확 커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영화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로사와가 원작의 주제의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렸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원작부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이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죠? 맞아요. 순전히 개인적인 실수, 진짜 한순간의 오만함과 판단 착오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해봐라 라는 그 어리석은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망쳐버리죠. 하지만 란의 주인공 히데토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의 비극은 지금의 실수가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쌓아올린 그 잔혹한 과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게 구로사와의 가장 위대한 재해석입니다. 원작의 리어왕은 과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구로사와 감독은 히데토라한테 아주 구체적인 과거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피해 정복자라는 절대 지울 수 없는 낙인이죠. 그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땅이 바로 그가 죽인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땅이라는 걸 영화는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이건 감독 본인이 직접 한 말인데요. 그 의도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구로사와는 인물들의 행동에 설득력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식들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아버지를 배신하는가, 그 설득력을 아버지의 그 폭력적인 과거에서 찾은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란은 그냥 각색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한 늙은 왕의 실수에 대한 비극에서 과거에 뿌린 피가 반드시 현재의 피를 부른다는 동양적인 인과응보의 서사시로 확장돼요. 여기서 인과응보란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한 번 시작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그게 또 더 큰 폭력을 낳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같은 거죠. 자, 그럼 구로사와 감독은 이렇게 재창조한 그 잔혹한 주제를 스크린에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그는 말 그대로 지옥도를 그려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감탄만 나오지 않나요? 구로사와는 세 아들의 군대를 각각 노랑, 빨강, 파랑, 이 강렬한 원색으로 딱 구분해버렸어요. 덕분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뒤엉켜 싸우는 끔찍한 전투 장면인데도 시각적인 질서와 상징성이 생기는 거죠. 이 아수라장 같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영화 제목인 란, 즉 혼돈 그 자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진짜 천재적인 연출인 겁니다. 이 영화에서 짝 한 장면만 꼽으라면 전 무조건 이 장면을 꼽을 겁니다. 바로 세 번째 성이 불타는 장면이죠. 두 아들의 군대가 아버지가 있는 성을 공격하는데 그 안에서 히데토라의 군사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합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을 스크린에 그냥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스펙터클을 보여주면서 영화의 주제를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원작과의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바로 결말에 담긴 철학이죠. 셰익스피어의 리오왕도 물론 끔찍한 비극이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는 남겨둬요. 근데 구로사와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냉정해요. 란의 결말은 그야말로 완전한 파멸, 절대적인 절망, 그뿐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예요. 주인공 히데토라는 물론이고 세 아들의 복수를 꿈꾸던 며느리까지 주요 인물들은 그냥 싹 다 죽습니다. 한 번 터져나온 폭력의 고리가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고 모든 걸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이미지로 끝을 맺습니다. 츠로마루. 이 인물은 히데토라의 과거 죄악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그게 저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 이게 바로 그 인과응보의 굴레 속에서 어떤 구원도 없이 내팽개쳐진 인간의 처절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 대사가 란의 세계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신은 그냥 구경꾼일 뿐이라는 거죠. 모든 비극의 책임은 신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아주 냉혹한 선언입니다. 결국 구로사와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가져와서 인류의 역사와 인간 본성에 대한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과거의 폭력이 현재를 집어삼키고 미래의 희망까지 꺼뜨려버리는 이 거대한 지옥도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란 게 과연 있기냐 한 걸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